백두산과 북간도를 찾아가는 여정의 여행. 여행이 다 그런 것처럼 설레고 기다려졌지만 다른 나라를 가는 여행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날짜가 되어 6월 19일 제주에서 밤늦게 출발했다. 2시간의 비행 후 장춘에 도착해 호텔에서 짤막한 잠을 청하고 새벽 6시 백두산으로 향하니 버스 안에서 졸음이 밀려왔다. 장춘에서 백두산까지는 5시간이 넘게 달려야 했다. 목적지에 가까워 오자 이곳에는 가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어 과연 천지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산으로 오를수록 빗줄기는 강해졌다. 불안감이 더 밀려온다. 대형 버스 수십 대가 계속 왕복하면서 천지와 장백 폭포로 향하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우리도 그 버스를 탔다. 20여 분을 산으로 오르는데 빗줄기는 더 강해졌다. 가이드는 현재 정상까지 차량 운행은 중단됐다고 한다. 그래서 장백폭포, 북한 이름으로는 비룡폭포를 먼저 보면서 기상 여건이 풀리기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장백폭포를 가장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버스에서 내려 전망대까지 1km쯤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거기서도 폭포는 한참 멀리 있었다. 전망대까지 가는 길에는 온천지대가 있어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다. 사실 이번 백두산 여행은 아버지의 결정으로 지난해 가려 했던 계획이었다. 지난해 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냐는 물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는 손주가 군대에 있어 꼭 손주와 함께 가보고 싶다고 해서 올해로 연기됐던 것이었다. 이곳은 한라산으로 치면 1100도로 버스 정거장쯤 되는 곳에 매표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윗세오름이나 백록담까지 여기에서 운행하는 버스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 백록담이나 윗세오름까지 그렇게 도로를 만들고 차량을 운행하겠다면 환경훼손이니 파괴니 해서 엄두도 안 날 일이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니 좋은 건지 아닌지 분간이 잘 서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뿐이다. 장백폭포를 보고 내려온 시각이 오후 3시 30분. 천지를 가는 길을 막은 기상 악화는 그대로이고 오늘은 갈 수 없다고 한다. 산 밑에 있는 최근에 조성된 도시인
이두백화로 내려왔는데 이곳이 날씨는 산과 딴판으로 막다.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가이드는 백두산이 100번 와서 2번 보고 갈 정도로 어려워서 백두산이라고 한다고 위로한다. 천지를 보려고 왔는데 못 보고 가는 것인가. 너무나 큰 실망감이 밀려왔고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고민 끝에 일단 내일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또 천지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것도 추가 비용을 70만원까지 내면서. 이튿날 아침 깨어보니 숙소 주변의 안개가 자욱했다. 오늘도 가망이 없는 것인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컸다. 줄을 서서 대기한 지 1시간이여 드디어 천지로 오르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경사도가 큰 꼬불꼬불한 도로를 타고 차량이 정상으로 구비구비 오른다. 뒤를 돌아보니 겁이 날 정도로 아찔하다. 그렇게 오르기를 20여 분. 기사가 다 왔으니 내리란다. 우리는 천지를 보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오가는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5-6분여를 더 가니 영롱한 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게 천지. 그랬다. 그게 천지였다. 그렇게 보고자 했던 천지였다. 천지는 그 넓은 분화구 둘레에 코발트색 물을 가득 머무은 채 위용을 뽐내며 잔잔하게 있었다. 그런데 천지를 보는 순간 어떤 의식의 발로인지 애국가가 떠올랐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하는. 정상이 기온은 영하였으나 햇살이 쏟아져 추운 줄을 몰랐고 천지를 기억에 담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날씨가 오늘 아주 화평했어. 나도. 원래의 오늘 일정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천지를 재도전한 것이 후회가 없었다. 사실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 데다 가이드가 이런 날씨에 도전을 할 것인지 원래 일정대로 소화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불안감이 가득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런 화창한 날씨에 천지를 보다니 하느님이 도왔다. 우리는 그렇게 천지에서 40여 분을 보내고 내려왔다. 가이드는 오늘과 같은 천지의 날씨는 1년 365일 중 40일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날씨라고 한다. 다행히 천지를 봤으니 후회는 없지만 오늘의 일정은 천지 재도전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서둘러 용정으로 향했다. 북간도의 중심 용정. 일제의 압박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이곳으로 조선인들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었다.
백두산에서 출발한 차가 3시간을 넘게 달려 용정 중심가로 접어들기 위해 다리를 건너는데 그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이 해란강이란다. 선구제의 노랫말에 나오는 그 해란강. 우리는 용정에서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를 보고 서둘러 연길로 향한다. 연길에 와서 유명한 북한에서 운영하는 류경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마침 북한 공연단이 공연이 있는 날이란다. 반갑습니다 노래로 시작된 북한 공연단의 공연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마지막 날 우리는 두만강 조중 접경 지역인 도문으로 향했다. 두만강은 어떻게 생겼을까? 김정구의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우리들에게 각인된 두만강은 천지처럼 민족의 한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도문, 그리고 두만강과 그 건너편이 북한산업. 그런데 두만강은 생각과는 달리 폭이 60여 미터에 불과하다. 바지를 걷어 올리면 그냥 건널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강 건너 북한 지역에는 간혹 트럭이 왔다 갔다 할 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두만강과 그 너머를 바라보며 그곳에 30여 분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떠나왔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기약도 없이.